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35분간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정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와 절연,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주도적 해결 등 5대 원칙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은 국민 참여 예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한국 경제와 사회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국회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적폐청산을 확실히 규정한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KTV 뉴스 이수정입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한국에 도착해 101일 동안의 봉송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가는 첫날 봉송에는 첫 주자인 피겨 유망주 유영을 시작으로 방송인 유재석과 가수 겸 배우 수지,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첫 봉송을 시작으로 성화는 7,500명의 주자가 전국 2,018km를 달려 올림픽 개막에 맞춰 평창에 도착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열린 환영 행사에서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성화가 대한민국의 보대사와 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답사를 통해 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 개최에 이어서 평창올림픽도 멋지게 치러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서 현재 1.0에서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1일부터 이틀 동안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오늘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허리케인 하비와 얼마의 피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다음 달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FOMC가 종료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곧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LA시가 시위대 소지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시위대 소지 품목을 엄격히 규제해서 과격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시위대의 소지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LA시의회는 시위대가 소지할 수 없는 품목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표결에 붙여 13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를 계기로 LA시가 시위대 소지 품목을 엄격 규제해 과격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A시에서는 시위대가 페퍼 스프레이와 금속 파이프, 흉기, 횃불, 벽돌, 딱딱한 소재의 팻말 등을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금속과 플라스틱, 목재로 만들어진 방책 등도 시위대 소지 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안을 추진한 미치 잉글랜더 12지구 LA시의원은 시위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물론 경찰들의 안전을 과격 시위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LAPD 역시 이번 규제안 시행으로 금지 품목을 가지고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시의회에서 통과된 이번 규제안은 시위가 벌어지기 전 LAPD는 시위대를 향해 소지 금지 품목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시민자유연맹은 규제안에 포함된 품목들 가운데는 현행법상 시위가 아니더라도 소지가 금지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규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소다병이나 딱딱한 피켓 등의 보통 물건도 소지를 규제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이번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입한 뒤 다음 달 중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위탁가정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LA 카운티 소셜 워커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칸이정조 소장은 연말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후원금은 $50며 개인 수표를 한인가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핵심 3인방이 전격 기소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통령 탄핵론이 다시 부상하는 등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